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50분 동안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양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그다지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래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을 높여주는 요인이 됐는데,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또 연준이 굉장히 선호하는 물가 지수인 PCE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장에는 이런 PCE 지수 발표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또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섹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오늘 50분 알차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365일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아니, 365일 무더우면 나는 뭐 먹고 사는 겁니까? 전문가님 그거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오늘 오전에 하필이면 한국 시장이 열릴 때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선 토론이 열렸습니다. 네. 대선 토론이 열리면서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요. 네. 움직이고 결국에는 윗골이 다니면서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쯤 미국 대선 토론 이 여기에 맞춰서 대선 관련주 좀 들어가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다고요? 네, 아직은 멀었기 때문에 대선 토론은 12월 달이기 때문에 못해도 9월 달에서 12월 달 10월까지 지지율에 따라 좀 기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주 이 부분도 저희는 8월 달쯤에 공략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이분들이 이렇게 맞짱을 뜨니까 네. 제가 이번에 토론을 보고 왔거든요. 보셨어요? 네, 토론을 보고 왔어요. 근데 좀 어떻던가요? 이게 토론이 네. 뭔가 제가 이제까지 미국 대선 토론을 보면서 네. 이게 연장자인 분들의 대선 토론을 보는 거는 네. 저는 처음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끼리 같이 토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입장에서는 네. 약간 좀 패기가 있어요. 패기. 이분은 패기가 있고요. 네. 이 패기가 있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한국 입장에서는 방위비로 얘기하면서 저한테는 좀 점수가 깎였습니다. 하긴 뭐 제가 미국 국적도 아니고 한국 국적이니까. 그 무슨 말을 했냐면 트럼프가 내가 재집권을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국을 핵무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방산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왔고요. 또 전문가님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무슨 말을 바이든 하던가요? 대통령으로서 입장 느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서 어떤 얘기 할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 표정이 진짜 그래요? 이렇게 봤어요. 그게 무슨 표정이죠? 이 어이없다는 표정. 어이없다는 표정?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도 네. 이게 다 바이든 때문이다. 다 바이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반박을 했죠. 반박만 하기에 시간은 좀 많이 허비를 했죠.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에 신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신뢰를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번 토론회에 따라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승리를 잡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90분 동안 한 40, 50분 동안은 트럼프가 계속 주도했습니다. 진짜요? 네, 계속 주도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마다 시장이 거래량이 없었어요. 국내 시장이. 지수는 상승하고 상승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네.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어제 어느 정도 노동 지표가 둔화가 됐고요. 네네. 시험 숫자가 둔화가 됐고 뭐 GDP 같은 경우는 네. 어느 정도 증가는 됐지만 네. 어느 정도 그 정도 상황이지만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시장 거래량이 다 죽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갑자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토론회가 끝날 때쯤에 네. 갑자기 2차 전지가 상승하는 거야. 2차 전지가 상승을 네, 했다고요? 갑자기 2차 전지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 때는 이 트럼프 영향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다가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토론회를 끌고 가고 막판에 TV 토론회가
끝나는 시점에 갑자기 2차 전지가 상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부분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주는 뭐 방산 관련주가 대표적일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의 수혜주라고 할 것 같으면 대표적으로 전기차나 그리고 뭐 대마초 관련된 이런 정책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낙태를 합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되게 웃겼던 게 현대약품. 네. 어제도 제가 어제도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그 현대약품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네. 이 정치 테마로 해가지고 현대약품을 설명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피디님 죄송한데 이 장면은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전체적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이든 관련주 쪽으로는 마리화나,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시아큐스. 이 시아큐스 대학교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바이오 아닙니다. 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시아큐스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대학교의 대종황금 대표하고 두호 대표, 한성기업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점에 시아큐스 대학교 관련주, 인맥 관련주는 대종황금, 그다음에 두호 한성기업이 있습니다. 오, 동문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TV 토론을 보면서 되게 좀 놀랬던 게 네. 사은품약. 네. 여기서는 현대약품이 좀 대장주예요. 원래 이 정책은 네. 바이든이 끌고 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바이든이 사은품약에 대해서 사은품약에 대해서 이 낙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현대약품이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CAN 진행자가 트럼프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이 낙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요? 낙태 종용법 이 법은 존중하겠다. 오. 존중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옆에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이러지? 그냥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현대약품이 갭상승은 됐죠. 현대약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현대약품이 장중에 12% 네. 급등했다가 네, 갑자기 트럼프가 존중하겠다. 그 얘기하니까 원래는 트럼프라는 사람은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을 하고 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런 정책은 내가 폐기할 것. 어머.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밀고 갈 수 있는 이 정책의 여성분들한테 제일 좋은 건 이 사업힘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힘약이 어느 정도 바이든한테 지지율이 더 높여줄 수가 있다 하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 이 말 한마디 하니까 현대약품이 갭상승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테마성 종목이고 변동성도 크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그러면 좀 움직임을 주시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한번 공략해볼까요, 전문가님? 저는 바이오주는 안 합니다. 그래도 바이오주는 할 생각은 없고 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마디화나를 할 생각도 없고요. 그러면 시라큐스 대학교. 시아큐스 대학교 쪽이나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 바이든 쪽으로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요. 네. 신재생 에너지하고 시아큐스 그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 쪽을 공략할 생각입니다. 바이든이 대신 바이든이 어느 정도 지지율의 격차가 있어야겠죠. 네. 지지율의 격차가 있어야 어느 정도 우리 국내 시장에는 바이든의 기술주 2차 전지가 있으니까 이 2차 전지가 상승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수혜주는 뭐니 해도 2차 전지주다. 오늘 장에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주 한번 차트 보고 갈까요? 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은 뭐죠?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최근에 완전히 6월 초반까지만 해도 한 15%, 16% 정도 상승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동해 그 대왕고해가 나타나가지고요. 수급을 다 뺏어갔죠. 다 뺏어가면서 이제 일봉, 월봉, 주봉 다 무너지면서 다시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6월 둘째 주까지 빠졌던 에코프로는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차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고요. 에코프로는 못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1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에코프로도 가지만은 오늘 시장에서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말씀드렸죠. 네. 집중적으로 제가 본다고 한 건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자, 에코프로비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차트 오히려 상승 중입니다. 한 3%에서 아까 장 초반에 4%까지 올라갔죠. 네. 오늘 고가로는. 네. 그러니까 즉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여야 에코프로가 움직이고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의 투심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코스피 쪽에 있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상승하면 지수는 투심이 견인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SK 하이닉스만으로
반도체 하나만 특정 운영주 올렸다고 하면 우리는 네. 이제는 우리 국내 시장에는 전체적인 투심 개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비만하고 에코프로가 끝없이 상승해야 어느 정도 중소형주들이 투심이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가격이 91,000원대인데 앞으로 12만 원, 13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3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의 매수세가 좀 붙어줘야 시장이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까지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수혜주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2차 전지주까지 이야기해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수혜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자,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화면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트럼프 쪽 관련주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아주 핫했던 게 뭡니까? 미증시의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일단은 앞으로 나오는 티빈 토론회, 그다음에 바이든의 지지율을 꺾이기 위해서 과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을 할 때, 과거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중국을 엄청 만나게 되었어요. 트럼프는 자기가 얘기하면 반드시 하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느낌만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뚝심으로 어느 정도 미증시를 또 떡상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엔비디아 쪽으로 어느 정도 중국 쪽에 제재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중국은 아무 이유 없이 중국 완전 너네 잡겠어. 이것도 아니고 엔비디아 AI주들을 수출 제한을 시킬 것. 중국 네. 쪽에. 미국 자국 내에 트럼프는 또 자국 내에 그게 더 강해요. 바이든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중국 쪽으로 중국 수출 통제주가 저는 관련주들이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네네. 최근에 그래서 미래 산업이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아하. 미리 기대감에 반영이 돼가지고 네. 미래 산업 같은 경우가 트럼프 관련주기도 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반도체 통제 관련주기도 하니까요. 왜냐면 트럼프가 중국 쪽으로 수출 제재하면은 중국 쪽의 반도체 구기 관련주로 피델리스하고 미래 산업이 대정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산업이 최근에 계속 우선의 현실이 올라다 갔던 거고, 네. 그다음에 피델리스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틀려요. 네. 중국 반도체 구기 관련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에서 반도체 쪽으로 트럼프가 야, 너네 쪽에 AI주 수출 제한시킬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대통령 대사가 아니고 계속 이런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아마 트럼프가.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진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책고 반도체를 빨리 해야겠다. 반도체 국기와 또 펀드 조성해야겠다. 그때 피델리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쪽에 반도체를 수출을 하지 않으려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에 질세라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에서 전쟁을 격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5가지 종목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미래산업과 피델릭스라는 종목 대표적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히토류 관련주도 있고요. 히토류는 아예 트럼프 대표 종목이에요. 트럼프가 중국을 계속 때릴 때마다 네. 중국은 과거 히토류로 계속 공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에 트럼프가 자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어떤 말이든 언론 플레이 하겠죠. 내가 대통령 되면 대만 대만은 내가 결과를 마무리 지을 것. 이렇게 얘기하면 히토류 관련주 그냥 올라가는 거죠. 대만하고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 아까 제가 TV 토론회 보면서 좀 웃겼던 게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이든 때문에 전쟁이 터진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바이든. 그러니까 바이든 했더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얘기하고 또 쳐다보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패기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북 경협주 보면은요. 아무래도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업적을 굉장히 스스로 내세웠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다시 뭐 좀 당선이 된다면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아마 본인이 또 앞장을 서지 않을까. 그쵸. 이런 부분에서 남북 경협 관련주를 수혜주로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네. 트럼프는 이 미국 대통령일 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지지율 그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질 때는 처음에 터질 때는 이 대책에 따라 가지고 어느 네. 정도 지지율이 올랐지만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데 네. 사실 트럼프가 그때 지지율 높이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계속 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로켓맨 막 그러면서 로켓맨 우리 미국에 오면은 불고기 먹어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로켓을 타고 빨리 오라고 김정은한테 그런 식으로 비유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게 지금 뭐냐? 네. 김정은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트럼프가 약간 좀 다리가 놓았던 거죠. 그리고 갑자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남북 정상회담 이걸 또 조인을 시켜준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판문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남북 경협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또 이번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남북 경협주가 또 상승하지 않을까. 과거 그 경협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 집어넣고요. 네. 될 수 있으면은 지금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함흥냉면 던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다가 하늘나라에다 평양냉면 던지고 있는데. 네,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 풍선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 경협주가 갑자기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은 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일부 방산주들이 반응을 해주는데 반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인 남북경협주가 과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무래도 따끈따끈하게 트럼프와 바이든의 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간밤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즉 지금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렇다는 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결과였고요. 한 가지 더 미국에서 GDP가 발표가 됐는데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다고 해요. 예상치는 1.3%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1.4% 정도로 결과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사실 GDP 증가율이 7분기 만에 증가율이 최저를 기록하면서 뭐 그렇게 GDP가 높지도 낮지도 않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히 보면은 네. 자세히 보면 미국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업도 굉장히 크게 늘었고요. 네.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부양책을 내놓죠. 금리를 인하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은 이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구채 쪽은 채권 쪽은 증시 자금이 빠졌던 돈들. 다시 찾아요 우리 윤지연 아나운서 이렇게 정리 정말 잘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 구채 쪽으로 들어갔던 증시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오. 금리가 하락되면은 이게 이게 증시에 시장에 돈이 들어와요.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환율이 하락되면은 최근에 집 나갔다가 계속 3일 연속 순매수하는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온다.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승 안 해도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상승하게 되고요. 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종합적으로 지수가 상승되고 네. 이제 과거에는 특정 우량주 지수만 올랐다고 하면은 이제는 모든 증시가 투심이 개선이 되는 거죠. 너무나도 기분 좋은 상상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네. 아마 오늘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PCE 지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E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둔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예상치보다 어떻게 나오겠다 이런 거는 월가에서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레드 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레드 쪽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PCE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PCE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도 둔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래요? 레드 전망치. PC 레드 지수. 전망치. PC 지수 둔화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책임 이게 만약에 둔화가 안 되면 나보다 책임지는 거네. 알겠어요. 뭐 어쨌든 한 번 한 말은 내뱉은 말은 그렇게 책임지셔야죠. 합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PC 지수는 저는 둔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파월 의장이 우리 윤지호 아나운서 영어 좀 할 줄 아십니까? 영어요. 네. 왜요? 지금 우리 방송 저 미국인들 볼 수도 있어요. 미국인들이 우리 방송을 봐요? 볼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요. 채널 그냥 돌리다가 졸려가지고 쳤는데 뭐지? 저 사람 볼 수가 있죠. 이상해서? 미국인들 돈을 끌어와야 하잖아요. 네. 그럼 미국인들한테 어필을 해야지. 안 미국인들은 그렇습니까? 어필을 하겠다. 삼성전자 커먼. 아니 커먼은 나도 할 줄 알아요. 파월 의장처럼. 바이 삼성. 아니 파월 의장처럼 네. 파월 의장이 과거 뭐 하고 있습니까? FOMC 파월 회의에서. 의장이? 네.
무슨 EPC 말이죠? 지수만 발표되면은 금리 인하 쪽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PC가 둔화되면 금리 인하하겠다고 파월 의장이 직접 발언을 했죠. 네네네. 네. 그거를 그래요. 우리 외국인들한테 통역 좀 해주시기 어떻게 바랍니다. 합니까 그거를? 아, 그거는 좀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외국인들 분들도 어차피 금리 인하되면은 우리 한국에 지금 달러가 높거든요. 우리 외국인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네. 한국말 할 줄 아는 외국인들 잘 들으세요. 하긴 뭐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잘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외국인들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요약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외국인들 환율 1,400원 지금 1,380원대인 거 알죠? 1,380원에서 1,300원까지 저는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325원까지.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환차익으로 우리 외국인들 그거 수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들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환율이 최고점을 이제야 찍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TV 보고 계시는 우리 외국인분들은 국내 증시에 빨리 와서 영어 하는구나. 헤이 라틴. 자, 그러니까요, 전문가는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국내 시장에 굉장히 이제 들어올 만한 매력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우리 한국에 계시면은 외국인분들 한국어 잘 하시겠죠. 네,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어쨌든 헤이 달러 다운 유입 고고고. 유입 고고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1,390원대 후반인데 1,320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분들이 우리 환차익을 기대하면서 특히나 굉장히 사랑하는 이 삼성전자 주식 매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다음에는 네. 저 이태원에 있는 내 친구 나타샤를 데리고 가야겠어요. 나타샤라는 나타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방송합시다. 저는요? 아니 아나운서도 같이 그래요? 해야지. 나타샤 여기다 세워놓고 외국인들 자금 끌어오게 그 나타샤 시키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의 매력에 대해서 외국인 우리 출연자를 한번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샤 한번 데리고 와야지. 네, 뭐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짧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 아줌마는 맨날 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요? 이 아줌마는 맨날 커피 먹으면서 맨날 미국의 강력한 선장세 골려왔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 위험이 있다. 이 사람 매파예요. 원래 그런가요? 원래 이윤삼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정말? 사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채권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IMF 총재님이신데. 아니 총재면 뭐합니까? 맨날 바뀌더만 보니까. 그래요. 뭐 금리 동결해야 된다. 이미 왜 이래? 크리스트나 게올러 기발? 그래요.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 동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그다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이 아줌마가 아까 그 장면 좀 보여주세요. 다시요? 네. 네. 이 아줌마는 좀 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금리 동결해야 한다고? 네. 적어도 연말까지? 아이고 아주머니 집 저기 뭐야 아주머니 집 안 사봤죠? 네? 집 사보면은 대출 금리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 줄 아십니까? IMF 총재하는 사람이 말이야. 다양한 국가부도 해가지고 그쪽에다 고금리로 또 IMF 돈 빌려주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민들의 고충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런 말을 못한다. 그만 못해요. 그렇다고 말씀을 제가 뭐 해주셨고. 고금리에 힘들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려면 아직 멀었는 줄 알았어요. 벌써 어제 상장을 했더라고요. 나도 이거 할 말 많아요.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했는데 장중에 9% 넘게 급등을 했고 지금 시간 외로도 6%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그러면 뭐 합니까? 왜요? 한국 국내 증시에 산정되는 네이버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찍었는데. 그거 참 안타까운 그 부분인데. 미국이 웹툰 미국 시장에다가 웹툰 뭐 산장하는 것도 다 좋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물적분화도 하고 물적분할. 그런 거 해가지고 주가에 그게 떠오르고 나서 미증시에 산장해봤자 뭐하냐 이겁니다. 보니까 네이버 주주가 여기에 웹툰 엔터테인먼트 70%가 있더만. 그래요? 네, 70%가 있더만. 아이고. 네이버 지주가 네. 네이버 지분이 그렇다고 하면 웹툰 주가만 올라가고 뭐 미국 상대로만 돈을 벌겠다는 건가 네이버는? 자 네이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네이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만한 이유를 제공했다고 저는 네이버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를 제공했죠? 네. 왜냐면은 네이버가 외국어 따지면 외국에는 이 IT로 따지면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요. 그게 한국의 네이버인데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사업을 너무 많이 해. 예전 같지가 않아. 네. 카카오는. 그러니까 카카오 쪽으로 투자하는 거에는 사실 저는 매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력이 없어요. 카카오는. 진짜 매력이 없어요. 왜냐면은 카카오 연관 계열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계열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주가가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에코그룹처럼 2차 전지 그렇게 포스코처럼 뭐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반성 많이 해야 합니다. 저렇게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건 정말 네이버 자체가 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저렇게 보면은 한국에서 그냥 국민들이 솔직히 포털 사이트에서 쓰는 게 네. 네이버밖에 없으니까 네이버를 쓰는 거지. 네이버를 쓰는 거지. 네이버는 진짜 긴장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주가가 저렇게 떨어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미국의 웹툰 한 번 잘 된다고 해가지고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산장을 시켰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전문가님 뭐 잘 나가니까 미국에 상장한 사실 자체는 잘한 거 아닙니까? 잘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네이버 주가가 네이버 주가가 너무 이제 떨어지잖아요. 힘이 없다. 네,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고 그리고 네이버 주가가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거 뭐 네이버가 70%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웹툰이 어제 9% 정도 상승해봤자 뭐합니까? 네이버 주가가 뭐 지금 현대차 주가처럼 탁탁탁탁탁 올라갔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반응 없습니다. 네. 전혀 반응 없으면은 웹툰이 대단하다, 네이버가 대단하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산정돼가지고 네이버가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오겠지. 왜냐하면 계속 52주 최저를 찍었으니까. 네네. 기술적 반등 나온 걸로 웹툰 때문에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유,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웹툰 관련주들이 이제 미스터 블루하고 YM, MBT 옛날 이 대형 미디어만이에요. 아나운서님, 우리 아나운서님 말입니다. 네. 이 대형 미디어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그거 뭐 웹툰 만드는 회사겠죠? 웹툰도 하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게임, 게임? 닌텐도 총 관리자예요. 닌텐도. 네, 대형 미디어가. 그리고 예전에 랑구 없다. 연구 없다. 망고. 뭐예요? 망고. 맹구?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아, 그런가? 네. 여러분들 맹구하고 영구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때 대형 팬더. 대형 팬더 기억나시죠? 우리 시청자분도 대형 팬더에서 예전에 후레쉬맨, 마스크맨, 바이오맨, 스필방 그다음에 막 그런 것들 만든 게 대형 팬더예요. 대형 팬더고 이 대형 팬더가 대형 미디어하고 협력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형 미디어가 애니메이션 관련주로도 상승한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 쪽이 이제 미스터 블루 쪽이 대장주고요. 네. 그다음에 Y앱, 그다음에 이 카카오는 빼버려야 돼. 카카오 카카오는 빼버려요. 진짜 카카오는 난 진짜 미스터 블루하고 이제 Y앱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에 6% 정도 플리마켓에서 6% 상승했다고 해서 또 월요일날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들어가는 분도 있는데 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불구덩이에 아마 떠질 겁니다. 지금 자 오늘장에도 웹툰 관련주 중에서 미스터 블루가 8% 가까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했고 첫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지금 네이버 자체 주가는 너무나도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 재고 방안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 역시나 우리 국내 IT 대표주인 카카오 역시나 너무 많은 사업을 영역을 확장을 해왔고 앞으로 주가도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을 요약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SK 관련돼서 최태원 회장이요 1박 2일 동안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분 참 요즘 이분 참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체력도 좋습니다. 네, 체력 좋게 생기셨잖아요. 배터리 바이오보다 AI 반도체다. AI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을 암시를 했고 최근에 이 오픈 AI의 CEO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만났다고 해요. 또 AI 반도체 관련된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주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장에서 SK도 약간 뭐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SK는 뭐 사실은 그 이혼 소송 관련돼서 주가가 최근에 반응이 좀 굉장히 격한 반응이 있습니다만 SK와 SK 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전망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SK 하이닉스가 무조건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이닉스는 빠져야 된다.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2차 전지가 떨어지고요.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은 2차 전지가 올라갑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다시 말아 올리고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다시 말아 올리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움 쪽이 수급이 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빠지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하이닉스만 보시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를 살리려면은 네.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중심이 되는 우량주가 필요해요. 그 우량주가 SK 하이닉스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상승한다고 해서 반도체 쪽으로 전부 다 상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은 에코나 에코프로비움 쪽 하이닉스가 빠져야 에코하고 에코프로비움 쪽이 투심이 개선되면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투심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이닉스가 빠져야 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또 빠져야 하는 이유 이제는 AI 반도체주들이 어느 정도 저는 하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원한 상승은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거든요. 이 주식 세계에서는. 하지만 최근에 AI 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쪽하고 AI 반도체 쪽이 계속 상승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매력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10% 이상 빠졌어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둡다고 하면서 그렇죠. 크게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주들은 그냥 그동안 기대감에 올랐던 것뿐이지 이제 이슈가 없어요. 호재가 네. 없어요. 너무 많이 반영이 됐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제가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이닉스가 빠지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SK 한번 이 SK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네.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뭐요? 이제 우리 와이프 요구 좀 합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전문가님이 그러면은 어머. 항상 우리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와이프님 안 보고 안 계신가요? 보고 있어요. 지금쯤 저 병원에 있을 거예요. 지금 와이프가 항상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저도 이게 남자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제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24시간 중에서 15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지금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집에 오면 집안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설거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치우지 그거 아기가 놀고 난 장난감도 계속 치우고요. 근데 그러니까 설거지를 안 했다고요? 아니 설거지도 하죠. 근데 결론은? 설거지 한 번, 세 번, 네 번, 못해도 한 달에 5번은 했는데 네. 5번 했는데 와이프는 자기 친구들 앞에서 자기 친구들 놀러 오면 자기 친구들 앞에서 우리 오빠는 한 번도 설거지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하더라고. 네. 야 그래도 네가 우리 너 와이프 때문에 이렇게 결혼했지. 너하고 결혼해줄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이제 그거 이제 마음 담으면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같이 계속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이제 너네 집안만 신경 쓰고 남의 집안은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사실 SK 주가는 최태원 회장하고 우리 노소영 관장님, 네. 노소영 노소용? 관장님, 노소용? 영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노소영 관장님이 네.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약간 좀 트리블에 있으면서 SK 증권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어허. 그리고 난 되게 웃겼던 게 네. SK 증권이 올라가니까 SK. SK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언론에서 갑자기 재무가 좋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진짜 심각하구나 우리나라. 나는 그런 주가가 생각이. 오르니까. 네, 근데 저는 당분간 AI하고 반도체는 안 보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솔직히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투심이 쏠리는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호재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 쪽에는 그다지 큰 호재가 없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반도체 대장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 시장이 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는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는 조금 빠져야지 전반적인 시장의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 반도체 대표주들에 대한 소식을 짧게 짚어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또 바로 다음 달에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서 AI 반도체 관련 기술 전략을 아주 많이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0.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얼마나 억울한 주식이에요. 진짜 억울한 주식이에요. 네. 삼성이 진짜 삼성이 너무 좋다 이것도 아니고요. 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삼성 주가 같은 경우는 네. 현재도 계속 외국인들 순매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환율이 더 치고 올라갈까요?
사실 요즘 금리나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환율이 떠지면은 외국인들은 삼성 주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계속 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는 그냥 엔비디아나 반도체 AIG도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올라가는 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하이닉스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이어나 이 자식아 이렇게 이어놨다고 하면은 네. 이제 삼성전자는 천천히 일어나야 쓰담쓰담 주면서 삼성이 알아서 치고 일어날 올라야죠. 수 있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네. TV 방송을 보시는 우리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 환율이 지금 원포 제로제로입니다. 네? 기존 원포 제로제로 1,400이하고 원포 제로제로 1,400 근처하고 1,400원이다. 1,400원 근처다. 원포 제로제로. 1,400 근처니까 고고. 왜냐면은 본인들한테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본인들한테는 더 수익인 것 같아요. 환차익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원화잖아요. 네. 외국은 달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되게 웃긴 게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다 하면은 이 회사가 너무 좋아서 사는 기업이 거구나. 너무 좋아서. 너무 좋고 이 기업이 너무 괜찮으니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네.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도 외국인들 매매가 이틀 연속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하는데 네. 사실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돈 벌게 하기 위해서 들어올까요? 아니거든요. 무조건 그냥 환율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율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오늘 날짜 엊그제 날짜로 원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가 1,000원이 10,000원인 게 외국 돈으로 해가지고 10,000몇 원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달러 외국인도 그때 교체를 했는데 그때 교체해서 주식 돈을 샀는데 갑자기 달러가 또 올라갔네. 그럼 당연히 빼는 게 맞는 거죠. 수익이 나도 손해인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저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다음 달에 파운드리 포럼 개최한다라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만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언제는 호재가 있어서 올랐고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이슈들보다는 환차익에 의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 주가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이 1,400원 가까이 올라 있는데 여기가 이제는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는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다라는 부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가 주식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아요. 아유, 정말. 다른 주식 방송 하는 분들 아나운서님 혼자만 나가도 아유, 왜 그러세요, 대단하구나. 정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지 마십시오. 저하고 같이 해야죠. 그러면 저희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를 또 굉장히 아껴주시기 때문에 아껴주시고 사양하고 구원해주고 엄청나게 저희만 찾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이거 빨리 넘기고 싶죠? 근데 오늘 인텍플러스는 어쨌든 개별적인 이슈가 TSMC에 뭐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자 YC캠, SKC도 굉장히 주가 흐름 좋거든요. 유리기판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여기서 제일 안 좋게 보는 종목이 HBM입니다. HBM은 제일 안 좋게 보고 있어요. HBM 쪽에서 사실 테크윙만 좋게 보고요. 근데 테크윙은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테크윙. 좋다고요? 네, 테크윙하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어머, 오늘도 이수페타시스 오르고 그런가요? 그러네. 테크윙하고 이수페타시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테크윙 저거 사도 되나요? 안 되죠. 저 자리에서 사면은 완전히 저 미리 관사해야 돼요. 지금 PD님이 사고 싶다고. 안 PD님이 됩니다. 사고 싶다고 우리 하시는데. PD님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한전선이나 먼저 하십시오. 근데 꼭 이럴 때 더 가거든요, 또.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투심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 테크윙하고 이스페타시스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네. SK 하이닉스하고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올랐죠? 왜냐면은 네. 이런 종목들은 다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과거 4다전, 3다전에 상승할 때 같이 협력 쌓여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쵸. 예. 근데 이 테크윙하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자꾸 이제 HBM 메모리 3에서 4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4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4에 필요한 전해액 반도체에도 전해액이 있거든요. 네. HBM 장비에도 네. 그 전해액에 첨가를 써가지고 재료를 쓸 수 있는 회사가 테크윙하고 이스페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즉 얘네들은 HBM3였어. 3. 오. HBM3였는데 네. 이걸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했었어요. 네. HBM3요. 근데 네. 이제는 하이닉스는 HBM4를
준비 중이라는 거지. 준비 중이다. 포로 준비 중이니까 여기서 테크윙하고 이스페테시스하고 DIT. DIT. DIT도 있구나. 이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던 HBM 관련주들은 HBM의 현재 HBM3 관련주였고요. 지금 막 뒤늦게 팍 질주를 하고 있는 테크윙과 이스페타시스와 DIT는 HBM의 미래, HBM4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있다. 아마 전문가님은 좀 빠져야 돼요. 그래요. 좀 만약에 뭐 공략을 하더라도 좀 빠지고 나서 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싫어하는 바이오주이긴 한데 그래도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 독일의 바이오로지카라는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미국,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바이오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 바이오시빌러 기업들의 굉장히 좋은 소식. 지금 교체 처방의 허들을 낮춘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 이해는 잘 안 되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FDA 관련해서 이런 어떤 규제의 허들을 낮추는 것들에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사실은 상승 모멘텀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정말 훌륭한 바이오 기업이 많습니다. 뭐 네. HAB, 뭐 세트리온도 있지만은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좋게 보는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삼성 바이오지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지스. 이 파미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화이자 쪽 관련주기도 하죠. 화이자 관련주. 예, 화이자 관련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바이네스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 그래요. 예, 바이네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프렌스티 바이오지스. 프레스티지 바이오. 근데 얘네들은 솔직히 호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호재가 와야 상승하는 종목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호재가 시장이 기술적 반동으로 상승할 때 바이오주는 기술적 반동으로 상승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바이오는 계속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면 과거 코로나가 한 번 더 터져야 돼요. 과거 코로나가 한 번 더 터지면은 바이오주들은 전부 다 상승합니다. 근데 과거처럼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지 않길 바라고 있고 코로나가 터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주 쪽으로는 안 가시는 게 좋다. 뭐 저는 약간 좀 보수입니다. 이 바이오 쪽에는 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쪽으로는 보수가 안 한다는 거죠. 네네. 보수 쪽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는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주가가 널뛰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그렇죠. 과거처럼 코로나19 같은 아주 팬데믹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인 바이오주 전체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이구 이게 일론 머스크의 과거와 현재인데 뭐 굉장히 날씬해지셨어요. 전문가님도 원시인인 줄 알았네. 뱃살 때문에 고민 좀 있으시잖아요. 저도 뱃살 많이 나왔거든요. 자, 뱃살은 좀 많이 나왔어요.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지금 이 위고비라는 비만약 전문가님도 아시죠? 네네네. 이 원리가요. 네. 먹을 걸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지는 그런 그런 약이 돼요?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 사실 약이 먹을 걸 보면 배가 고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배가 먹을 거 불러진다고. 보면 막 고파져야 그래요. 막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비만 치료제 약을 먹어가지고 약을 먹어서 빼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운동화에서 많이 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가 계속 나왔었던 건데 3,000단 제약이 많이 올라갔었죠. 3,000단 제약이. 현대약품 여기도 있네요. 이 현대약품은 그쪽 부분이어가지고. 그쪽? 그쪽 바이든 쪽이어가지고 약간 좀 그렇고 이 3,000단 제약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네. 이 비만 치료제가 올라갔는데 네. 이제 근데 최근에 대봉 AS. 맞아요. 대봉 AS. 예전에 대원제약 제가 바이오 중에서 그나마 하나 더 갔던 게 대원제약이었습니다. 맞아요. 대원제약. 우리 이거 그 코데원인가? 네, 맞아요. 그거 관련주로 저희 수익을 봤었거든요. 네, 감기약. 네. 감기약 관련주로 더 갔었죠. 네. 그때 한번 대원제약 건들고 나서는 바이오주도 우리가 방송 안 한 지 한 2년 된 것 같아요. 안 건든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냥 한 가지 이슈에 딱딱 상승하는 것뿐이죠. 그래요. 역시나 바이오 제약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전문가님. 그리고 뭐 ESS, 전력기기 이런 거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전문가님 그냥 전문가님이 고르세요.
일단은 로보티스. 저 요번 그 저번에 이 로봇주 보유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로봇주들이 지금 저가 매수하기 좀 굉장히 괜찮은. 로봇주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로봇주는 정말 괜찮아요. 제가 괜찮게 보는 게 2차 전지하고 로봇주인데 로봇주 중에서 제일 좋게 보는 게 어떤 종목이냐면은 저는 그때 유진 로봇 유진 로봇. 유진 로봇하고 유이 로보티스. 그다음에 로보티즈. 로보티즈. 이 세 가지 좋게 보고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 오. 코난 테크놀로지 어제 갭상승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요? 어제 보셨을 겁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저희가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어제쯤인가 엊그제쯤에 한번 갭상승이 나왔었어요.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13%, 14% 올랐었네요. 네, AI 관련주도 속해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도 로봇주도 정말 괜찮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 그리고- 관련주들도 2차 전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저가 매수의 매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 대신증권 이거 내가 그동안 막 2차 전지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얘기하네. 대신증권이 우리 레드 전문가님보다 한 발 늦었습니다. 그래요. 보고 있네. 자, 이 부분은 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한번 넘어가고요. 네. 자, 2차 전지 유망센터. 여러분들 네. 많은 시청자분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2차 전지만 계속 얘기한다고. 근데 2차 전지가 상승해야 국내 시장이 상승한다고. 뭐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다른 전문가들처럼 이 종목 수익 났습니다. 저 종목 수익 났습니다. 그런 방송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그런 방송 할 바에는 방송을 안 하는 게 낫죠. 안 그래도 그렇습니까? 전문가님 저희가 원래 그래도 한 2년, 1, 2년 전에는 음. 이렇게 좀 테마주도 공략을 하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제 그때도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 왜냐면은 물리지 않고 다 성공했으니까요, 그때는. 테마주 한번 더 해볼까요? 한번 더 해볼까?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보유한 종목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빨리 한번 끝내봅시다. 정리하고 나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양극재가 먼저 상승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요시 보는 종목은 에코프로비하고 에코프로입니다. 네. 자, 에코프로비하고 에코프로비이 지금 최저가를 찍었고 계속 상승 중이에요. 네. 그 이 종목들이 상승하면은 이 시가총액 종목들이 같이 상승합니다. 같이 상승하고 지수가 상승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되면은 이 양극재 시가총액이 점점 높아집니다. 근데 이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 포스는 빼버려야 돼. 빼버려야 돼요. 넷이 너무 약해요. 그래요. 넷이 너무 약하고 여기서 포스코 엠텍, 그다음에 강원 에너지, 그다음에 광무, 에코앤드림, 금양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양이 오늘 장에도 급등이 나왔는데 뭐 그래요? 미국, 유럽 어디 완성차 업체에 납품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금양 급등 나왔거든요. 아주 금양 아주 이번에 시원하게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요. 예전에 저거 감사 보고서 늦게 내가지고 제가 좀 실망했거든요. 맞아요. 네, 금양은 정말 좋게 봤어요 저는. 와. 금양은 좋게 봤는데 좋게 봤는데. 감사 보고서 너무 늦게 내는 거야. 그럼 원래 이런 회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회사가 좀 신뢰성이 떨어졌죠. 그래도 금양은 저는 공략 안 할 겁니다. 그래요. 뭐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 공략 안 이번에는, 하겠다. 강원 에너지 한번 볼게요. 네. 저는 강원 에너지 지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원 에너지가 지금 여러분들 바닥일 거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런 V자를 그릴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N자 반향모형 가려면은 아. 지금 단장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강원 에너지는 네. 무조건 N자 방식으로 이제까지 차트가 저기서 그래요? 다 나왔어요. 그래요? 보세요. 첫 번째는 N자, 두 번째도 N자, 세 번째도 N자, 네 번째도 N자, 다섯 번째도 N자, 최근에도 N자 형식으로 떨어지는 반면이죠. 네. 이거 넷플릭스가 생각나는데 갑자기. 자, 보시면 안 되겠지만 네. 비님 그 화면 좀 전체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거.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이미 저점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더 빠져야 돼요. 그래요. 더 빠져야 어느 정도 공략을 할 겁니다. 물론 더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강원 에너지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리튬주에서는 포스코 엠텍하고 강원 에너지가 저는 대전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우리 정말 TC세티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네. 별로 없네. TC세티 최근에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진짜 이거 두 번의 N자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그래도 전문가님 N자 그린다고 했는데 N자를 그려가고 있어요. 네, N자 건강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상승하면서 또 엊그제 상승한 10%를 차익이 됐다가 지금 현재 마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전보다는 오후가 더 기대가 되는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 저는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시장이 항상 오전보다는 오후장이 조금 더 흐름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그 주인공이 바로 2차 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막 오후에 접어들었는데 TCC 스틸 오후장에서도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고 앞으로 이제 오늘 밤 PCE 지수 발표 이후에 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다음 주 시장은 더더욱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를 오늘 마지막 멘트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